팔척 귀신 이야기고요. 할아버지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농촌의 농가인데 그 시골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끔씩은 혼자서도 놀러가곤 했죠. 갈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잘 왔다면서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곳으로 간 것이 고3 올라가기 직전이었으니까 벌써 10년 정도는 가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온 봄방학 때 약속도 없고 하니까 너무 좋은 날씨에 꼬임받아서 할아버지 집까지 오토바이로 달렸습니다. 아직 좀 추웠지만 맑은 날씨라서 기분이 매우 상쾌했죠.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마루에 누워서 한쪽 팔로 머리를 받치고 누워서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때 포포포포포 하고 묘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기계음이 아니고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였습니다. 뭔가 하고 두리번거렸더니 울타리 위로 챙이 넓은 새하얀 여자 모자가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울타리 위에 모자가 올려져 있는 게 아니고 모자는 그대로 옆으로 움직이고 울타리가 끝나는 곳에 오자 한 여자가 나타났죠. 여자의 몸이 울타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고 모자는 그 여자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모자색과 같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울타리의 높이가 2m가 넘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보다 더 키가 크려면 도대체 키가 몇 센치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별 생각도 않으면서 그냥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보니까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죠. 그리고 여자가 사라지자 포포포 하는 소리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원래 키가 큰 여자가 엄청나게 밑창이 두꺼운 부츠나 힐을 신었다거나 키 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그날 오후에서 눈에서 돌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 얘기를 하는데 문득 그 일이 생각나서 말했어요. 아까 엄청 큰 여자 봤는데 남자가 여장이라도 한 거 아니야? 라고 해도 그거냐? 하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죠. 울타리보다 더 키가 컸는데 모자를 쓰고 포포포포포 라고 이상한 소리도 내면서 걸어다니던데? 라고 한 순간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약간 당황하면서도 내가 질문을 마치니까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깊이 생각하더니 옆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내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는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밤은 무조건 자고 가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못 보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지? 생각했지만 무슨 생각도 나질 않았고 내가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맘대로 나타난 것이고 급히 나갈 준비를 하더니 할아버지는 누굴 데리러 간다고만 말하고 차를 타고 나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면서 물어봤더니 내가 팔척 귀신에게 홀린 거고 할아버지께서 어떻게든 해주실 거라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그 귀신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죠. 이 부근엔 팔척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팔척 귀신은 덩치가 큰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름 그대로 키가 팔척, 약 240cm 정도 되며 포포포포라고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다니죠. 본 사람에 따라서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이기도 하고 기모노를 입은 여자이기도 하며 작업복을 입은 중년이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여성이고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고 머리엔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점,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누구의 말에서라도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옛날 여행자에게 딸려왔던 소문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못 가도록 이 지역은 동서남북 사방에 지장을 세워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한다고 해요. 팔척 귀신에게 홀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려왔듯이 팔척 귀신에게 홀리면 수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왜 하필 이 마을에다가 봉인시켰냐 하면 아주 옛날에 주변의 마을들과 어떤 거래 같은 걸 비슷한 게 오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쓴다던가 팔척 귀신의 피해는 수년에서 10수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그 거래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마을에 봉인을 했다고 하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노파와 함께 돌아왔고 그 노파는 나를 보더니 대뜸 가지고 있으라면서 부적 하나를 쥐어주었죠. 그리곤 할아버지와 함께 계속 2층에 원래 비어있었던 방으로 올라가더니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그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는데 화장실 갈 때도 따라와서 문을 열어두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속으로 아 진짜 큰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니 겁이 났죠. 한참 후에 2층으로 불려서 할아버지와 노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창문은 신문지로 덮여있고 그 위엔 부적이 붙어있고 방의 내 귀퉁이에는 접시에 소금이 쌓아 올려져 있었죠. 게다가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위에 조그만 불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요강 2개가 있었죠. 곧 있으면 해가 진다. 잘 들어라. 내일 아침까지 절대로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돼. 나도 안 부를 테니까 누가 널 불러도 들으면 안 돼. 아 죄송합니다. 그래 내일 아침 7시가 되면 나오도록 해. 집엔 연락해 놓을 테니까 라고 할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하는데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께 들은 얘기를 새겨듣고 꼭 지키도록 해라. 절대로 부적은 가지고 있어야 해. 할아버지와 함께 온 노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혼자 남았는데 TV는 봐도 된다고 해서 틀어봤죠. 보고 있어도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이랑 과자도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죠. 그 상태로 어느새 잠이 들었던 모양인데 깨서 보니까 TV에선 심야에 사는 통신 판매 선전이 흐르고 있었고 시계를 보자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상한 시간을 깨버린 것 같아서 찝찝해하고 있었는데 톡톡 창문을 톡톡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멩이를 던지거나 해서 난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손으로 가볍게 때리는 것 같은 소리였죠. 바람 때문인지 누군가가 창문을 때리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필사적으로 바람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진정하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잘 넘어가지도 않고 너무 무서워서 TV 소리를 크게 켜고 죽으림을 다해 TV만 보고 있었죠. 그때 문 밖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우면 그만해라. 나도 모르게 문을 열 뻔했지만 할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라서 금방 손을 멈췄습니다. 또 목소리가 들렸죠. 왜 그러냐? 너무 힘들면 이리 나와. 분명히 할아버지 목소리지만 분명히 할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죠. 이유는 모르지만 왠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누굴까라고 생각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 구석에 둔 소금 접시를 보니까 쌓아둔 소금의 위쪽이 까맣게 변해 있었죠. 부적을 쥐고 웅크려서 달달 떨고만 있는데 그때 낮에 들은 그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창문이 미친듯이 흔들렸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낮에 본 그것이 오는 얼굴로 창문 밑에 서서 손을 뻗어서 창문을 흔들고 있는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미칠 것만 같았죠. 난 나무 상자 위에 놓여진 불상 앞에 엎드려서 있는 힘을 다해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정말 길고도 긴 밤이었지만 아침은 와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 켜놓았던 TV에선 아침 뉴스를 하고 있었고 화면 구석에 표시되는 시간은 7시 30분이었습니다. 창문에 두드리는 소리도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샌가 기절했었던 것 같아요. 방 구석에 놓아둔 소금은 전체가 새카맣게 변해 있었고 혹시 몰라서 내 시계를 봐도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그곳엔 할머니와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라면서 울고 있었죠. 1층으로 내려가자 아버지도 와 있었는데 바깥에서 할아버지의 어서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어디서 가져왔는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마당에선 마을 남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승합차는 9인승이었고 운전석에 할아버지, 조수석에 아버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의자에 할아버지가 데려온 노파가 앉고 난 정중앙에 앉게 되어서 8명이 내 주위를 둘러싼 형태가 되었죠. 고개를 숙이고 절대로 눈을 뜨지 마. 우리에겐 안 보여도 너한텐 보이니까 괜찮다고 할 때까지 눈 감고 있어야 돼. 내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차가 달리기 시작했고
얼마 동안 달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노파가 여기서부터가 고비라면서 연보를 외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려왔죠. 노파에게 받은 부적을 꽉 쥐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딱 한순간만 실눈을 뜨고 옆을 봐버렸습니다. 긴 다리에 관절을 이상한 방향으로 꺾으면서 차 바로 옆을 달리고 있는 하얀 원피스의 여자. 머리는 창문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보이진 않았지만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지 몸을 굽히려고 하자 소리가 났습니다. 야, 보지 말라게! 옆에 앉은 사람이 화난 듯이 소리쳤습니다. 놀라서 눈을 꽉 감고 부적을 더욱 세게 쥐고 있었죠. 쾅쾅쾅 소리가 들리고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났죠. 내 주위에 앉은 사람들에겐 저것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가 안 들려도 소리는 들리는 듯 점점 숨이 가빠지는 사람,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진 따라와준 남자들에게 고개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고 부적을 쥔 손을 펴려고 해도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잘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구겨진 부적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처럼 변해 있었죠. 노파 할아버지는 이 마을만 빠져나가면 팔척 귀신은 절대로 쫓아오지 못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파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면서 부적을 써주었고 나와 아버진 그 길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와 적응을 하고 그 후로 10년간 가위 한 번 눌리지 않았고 그렇게 잘 살았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노파도 돌아가시고 지금 와서야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엊그저께 외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그 마을 근처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지장에 부딪혀서 지장이 하나 깨져버렸다고 하죠. 어제부터 창밖에 들리는 낯익은 소리.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장이 깨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렇다는 거네요. 글 쓴 이유가. 과연 이 팔척 귀신 이야기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상상은 여러분 자유입니다.